반복적으로 오는 제가 마음이 아픈 DM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우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나 자신 이러는 것 같으시니까 어떻게 뭔가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거냐, 사비님이랑도 비교하게 되면서 방송을 보면 힐링이 되는데 뭔가 자꾸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기분이 들면서 다운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저도 자존감이 엄청 떨어질 때가 있고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뭔가를 잘 끝낼 줄 알았는데 그걸 실패했을 경우, 이런 걸 자주 겪고, 근데 실패를 하고 나면은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뭔가를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를 탓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우울하게 되는 게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인 거죠. 근데 자존감이라는 게 결국에 생각을 해보면 자아 존중감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얼마나 괜찮고 멋진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문제인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과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은근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자존감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DM을 보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취준생이시거나 입시생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 있을 때예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현타가 진짜 많이 왔었는데, 지원 동기가 뭐야? 니네 회사에서 돈 받고 싶습니다. 니네 회사랑 비슷한 연봉대 회사는 일단 닫습니다. 난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쓸 수 없다 보니까 나를 막 여기에 잘 보이려고 포장을 하고, 특히나 면접 자리에서는 잘 보이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떨어지면 내가 별론가? 이렇게 되면서 더 떨어지는 거인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취준생인 때가 있었으니까 진짜 자존감이 바닥을 쳤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모두가 취준생 시기를 겪죠. 그 당시의 자존감은 결국에 내가 내 스스로 스펙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 말고는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꾸 자존감이 떨어져? 그러면은 저는 토익 공부를 더 해서 토익 점수를 뭐 몇십 점이라도 더 올려놓고,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놓고 그러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이미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 몰입하거든요. 근데 취준생은 어쨌든 단기간에 빨리 여러 군데에 총알을 쏴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이 부족한 거에 쫓겨서 더 막 위축이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나는 떨어졌는데 나랑 같이 시작한 얘는 됐어 이러면 더 우울해지고, 막 그거의 반복인 것 같은데, 그때의 자존감은 취업이 돼야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운이 될 때는 그냥 차라리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걸로, 눈에 보이는 성적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하심이 어떤지. 근데 해주고 싶은 말은, 그 모든 상황이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탓을 자꾸 한다는 거야. 전 취준생 때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자꾸 내가 바보 같은 거야. 내가 사람이 별론가? 왜 난 자꾸 떨어지는 거지? 내가 기준이 너무 높게 잡았나? 하면서 자꾸 내 탓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 거, 내 탓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 그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얘기도 저는 어쨌든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 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고, 이거를 겪고 계신 모든 취준생분들 아마 쉽지 않을 거지만 자기한테 너그러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거나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정하고 다 이런 상황이지 뭐, 나만 그런 게 아니지, 내가 진짜 잘못해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야 하고서 스스로를 달래고 이랬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까 전에 저희 방에 우울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막 엄청 계속 물어보고 하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조언을 길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일단 그런 우울 장애, 뭐 불안 장애, 이런 장애들은 그렇게 무거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춥게 잤어? 그러면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우울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건 혹은 어떠한 사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치 저한테, 사비님 제가 지금 목구멍이 약간 따갑고 콧물이 나고 미열이 약간 있는데 뭘 먹어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의사가 아닌 이상 처방을 못 해드리는 것처럼, 그런 우울장애, 불안장애도 제가 이걸 진단을 하고 진료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방송 중에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원을 상담심리 전공 비슷한 걸로 갔었어요. 그래서 1학기만 하고 자퇴를 했는데요. 그 자퇴를 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 물론 이제 바쁘기도 너무 바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인데 내가 이거를 함부로 하면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뭐라고 이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이런 게 스스로가 너무 걱정되고 조심스러워지면서 내가 말을 뱉어놓고도 아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했던 게 이분께 도움이 됐을까? 더 이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때 이거를 되게 한 학기 내내 되게 고통받아 하면서 힘들었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똑같이 약간의 우울감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너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지금 테라피스트 만나러 가 해서 교수님이 예약을 잡아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가 이래서 있는 거구나 하면서 되게 극복이 많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주고 제가 조언을 해주고 답을 해드리기보다는 증세가 너무 심하시면 저는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은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힘드니까 상담사를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보시고 어떤 분이 약간 속상하셨었나 봐요. 왜 사비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밖에 말을 안 해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고 저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혹은 또 저를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의견이 궁금할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한마디 응원의 힘을 드렸으면 좋겠고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응원은 해드릴 수 있어요. 늘. 어쨌든 질병이라는 상황에서 제가 함부로 조언을 해드렸다가 혹시나 안 좋은 영향을 드릴까봐 그래서 그거를 넘기는 거랍니다. 그게 방송 분위기가 안 맞아서 넘기고 뭐 귀찮아서 넘기고 방송 흐름과 안 맞아서 넘기고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내가 무슨 상황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깊게 안 드리는 거랍니다. 저는 요즘에는 혼자 릴렉스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요즘은 우울감이나 이런 걸 느낄 새가 없긴 한데 만약에 저한테도 또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죠. 저는 그러면은 곧장 병원에 갈 것 같아요. 병원이든 병원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은 곳곳에 상담 치료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내려주는 진단과 그런 판단은 우리가 그냥 옆에 어줍잖게 지인들이 해주는 조언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힘내세요 이런 멘트만 하는 것은 그걸 비단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사실 상담 치료를 시작하면요 1회 땅 해서 땅 해결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규적으로 꾸준히 그 사람을 보면서 꾸준히 질문들을 하고 꾸준히 데이터를 쌓고 꾸준히 처방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채팅 한 줄 혹은 짤막한 몇 문장으로 그걸 보고 판단해서 함부로 조언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절대로 무시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병원이나 상담 치료를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처방을 스스로에게 잘해줬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치 감기 기운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날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아스피린 하나를 먹고 칭칭 이불 감고 자면은 자고 일어나서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감기에 걸려서 의사 선생님께 가서 주사 한 방을 맞지 않으면 절대로 열이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병원에 가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안한 거에 병원을 가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병원을 다녀왔는데 옆에서 너 그런 곳을 다녀? 라고 하는 사람은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아주 인중을 때려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산부인과랑 비뇨기과 가도 너 그런 데 다녀? 할 사람이 그러니까요. 병원을 꼭 무슨 커다란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일 수도 있고 필요한 상황에 간다면은 그걸 뭐라 할 일이 아니죠. 약간 무거운 얘기라서 제가 말을 꺼낼까 말까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DM이 와서 진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 거에 또 제가 DM 답장을 일일이 드리지 못했던 관계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어쨌든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